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참여연입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상태. 바로 자폐증을 일컫는 말인데요. 옷을 벗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반복적인 행동을 보였던 아이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라노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칼리는 2살이 되던 무렵 자폐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말을 하지도 걷는 것도 쉽지 않았던 아이. 하지만 부모는 칼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치료와 수업을 이어나가던 중 칼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수업을 하다 단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던 단어를 키보드로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칼리는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몸의 상태를 글로 표현하기 시작한 칼리. 아이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준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여기 하루하루 위태로운 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엄마가 있습니다. 18살 민서와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자 씨에겐 늘 아기 같은 딸이 있습니다. 몸은 훌쩍 커버려 어엿한 숙녀 같지만 민서의 시계는 18년 전으로 멈춰 있습니다. 최근 심해진 아이의 폭력성. 갑자기 돌변하는 민서의 모습에 가족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이거는 진짜 집이 이런 전쟁터도 없어요, 저희는 진짜.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할 정도로 차라리 얘한테 같이 죽자 그랬어요, 차라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민서의 돌발 행동. 알았어. 아이고. 가자. 너 엄마 가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딸의 모습에 엄마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동안만. 제가 죽고 나면 이제 가면 이게 천덕꾸러기, 진짜 천덕꾸러기잖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적장애 딸을 키우는 성자 씨. 엄마니까 괜찮아라고 오늘도 주문을 외워봅니다. 이른 아침, 여느 또래 아이처럼 민선의 집도 등교 준비로 소란스럽습니다. 언니 이제 학교 가야지. 오늘 학교 가는 날 민서가 잘 잔다는 기분. 잘 자다가도 새벽에 수시로 깬다는 민서. 다행히 어제는 잠을 푹 잤는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아저씨. 노래도 부르네? 응? 노래도 부르네. 기분 좋아서? 응? 늘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 등교 준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 이쁘다. 세수하고 학교 가야지. 와 빨리. 욕실까지는 무사히 들어왔지만 물에 닿자마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요. 유독 씻는 것을 싫어하는 민서. 알았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엄마가 씻겨주고 있지만 아직 적응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자기가 씻을 줄을 몰라요. 네. 들어온 거 옷에 묻어도 얼굴에 묻어도 닦아야 할 줄은 모르고 양치질도 지가 할 줄은 모르니까 제가 또 하기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강제로 제가 좀 데려다가 하는 편이에요. 매일 하는 일이지만 민서 양치질이 가장 힘들다는 엄마. 일로 와, 누워봐. 이거 해야지 학교 가는 거야. 밖에 가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밖에 안 가. 빨리 이거 누워. 이빨 닦.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같던 민서도 양치, 세수, 학교 등 엄마가 자주 쓰는 단어에는 반응을 보인답니다. 아니야. 이거 해야지 학교 가는 거야. 응? 아 해? 아, 옳지. 아 이쁘다.
해야지 가는 거예요. 치카치카. 응. 이거 하고 밖에 가자 엄마랑. 옷 입고. 아 이쁘다. 엄마 몸이 아파. 양치가 끝나고 거즈로 닦아 마무리합니다. 이제다. 뱉어내는 걸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해요. 뱉어 이렇게 팩 뱉으려고 해도 상쾌해 그 물을. 그래가지고 네, 못하더라고요 뱉는 걸.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꺼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닦여주고 있어요. 곧 성인이 될 나이지만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8살 민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생후 8개월 전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했다고 합니다. 민서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괜찮았어요. 네. 생후 8개월 때부터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병원 가서 검사도 하고 했는데 발작을 난치성 발작으로 진단받았어요. 입원도 많이 하고 길게 하면 6개월까지 있고 병원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애 데리고. 애가 쳐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애가 그냥 발작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뭐 애가 나 울고 난폭해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때까지는 그러고 나서 괜찮았어요. 어차피 말 못하는 거니까.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가정을 꾸렸던 성자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민서를 낳았습니다. 생후 8개월 때 갑작스러운 고열과 경련으로 민서는 장애를 갖게 됐는데요. 그날 이후 멈춘 딸의 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함께하고 있는 엄마. 1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홀로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성자 씨에겐 늘 아기 같은 민서. 그런데 갑자기 제작진에게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돌변해버린 아이. 아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요즘 불 꺼냈다. 말 안 되니까 야 팔부터 껴. 빨리 진정해. 엄마가 말려도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진정. 아빠 이리 잡아봐. 민서야! 민서야! 가만 있어. 이거 아니야. 급기야 방에 있던 친정아버지까지 나와 민서를 말려봅니다. 이거 아니야. 민서야. 엄마 머리부터 잡네. 나 엄마 머리 놓고 빨리 앉아. 앉아봐 줘. 이거 앉아. 이거 앉아. 저 갖고 놀아. 앉아. 민서의 눈길을 돌릴 만한 물건, 빨대로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엄마 땀나 땀나. 아니야. 이번엔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민서. 초등학생 때부터 보였던 민서의 폭력성이 최근 들어 심해진 것인데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족들은 늘 불안합니다. 차라리 이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아이한테 같이 죽자고 그럴 때는 진짜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죠 그때는. 이게 진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애가 난폭하게 막 담배 들고 막 하면 애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진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난폭해지는 손녀와 늘 달래야 하는 딸을 볼 때면 친정아버지도 마음이 쓰이는데요. 안타까우고 불쌍하죠. 밤낮 싸우는 거야 지금만. 그리고 보면 내가 안타까워서 보면 지금만 머리 잡아당기려고 하면 내가 나가서 민서야 이쁘다 이쁘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나 차서 막 머리 잡아당기면 막 그런 게.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진정된 민서. 아파 하지 마. 습관적으로 꼬집는 딸 때문에 손등에 상처가 가득한 엄마. 다그쳐봤지만 아이만 자극할 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빨대놀이에 시선을 끌어주면 잠시나마 놀이에 집중하는데요.
다른 장난감도 주어봤지만 금방 망가질 뿐 가만히 앉아 TV 보는 것도 안 되는 아이기에 가지고 놀 수 있는 유일한 장난감은 빨대입니다. 삼 4년 됐어요. 얼음컵 뚜껑 아시죠? 이렇게 편의점 가면 이렇게 얼음컵 뚜껑 이렇게 있고 그런 거 맨 처음에 갖고 그걸 막 꽂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이거는 안 갖고 놀고 빨대로만 하더라고요. 빨대를 만지며 안정을 찾는 민서를 위해 집에는 빨대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나마 민서를 돌봐주는 고마운 물건인 거죠. 이제 학교에 갈 시간. 홀로 통학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어 엄마는 매번 등하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학교까지는 약 20여 분.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조수석에 앉히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차에서 볼 수 있는 안전 칸막이까지 설치했는데요. 민서가 화가 나면 막 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막 잡아 당기고 그러면 안 나요. 막 머리채 뽑고 그럼 운전하다 보면 사고도 몇 번 날 뻔했거든요. 예. 그리고 얘가 갑자기 막 일로 넘어와가지고 뭐 시동도 끄고 사고 나면 얘도 다치고 저도 다치는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힘들어하는 성자 씨를 보며 친정 언니가 빌려준 자동차. 다행히 민서도 차 타는 걸 좋아합니다. 무사히 학교에 도착. 민서 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 나온 담임 선생님. 구민서 학교 내려. 가자. 민서 가자. 내려 얼른. 일어나자 갑시다. 그래. 응 가봐. 민서야 주말 동안 잘 보냈어요? 어? 민서 조끼 입자 조끼.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도 있는지 교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 일어납시다. 아이고 가자. 교실 갈 때 민서가 좀 가끔 좀 주저앉고 이게 좀 들이눕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달래가지고 많이 좀 이동하는 편이에요. 민서 가자. 민서 가자. 빨리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네, 들어가세요. 겨우 민서를 달래 교실로 들어갑니다. 네, 일어나. 어느덧 1학년 수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인데 창체 시간이잖아. 우리 창체 시간에 뭐 한다고 했지? 반에서 장애가 가장 심한 민서는 늘 실무사 선생님이 함께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3명, 4명 지금 민서 어디 가니?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돌발 행동을 하는 민서. 선생님들도 종종 진땀을 뺍니다. 앉으세요. 뒤로 다 밀 건데 아이들 수업하는데도 좀 방해가 되고 민서도 옆에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옆에 있어요. 때로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서 저번에 우리 볼링하고 집에 갔지? 오늘도 볼링하고 집에 갈 거야 알겠지? 이쁘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민서 일어서. 자 이제 뒤에서 나오세요 잘하네. 민서 아까 스트라이크 했어요 앉아서 하는 수업보다 직접 체험하는 수업을 좋아하는 민서. 볼링 체험 시간에 흥미를 보입니다. 자 누르고 자 갑시다 빼고 과연 민서의 점수는? 함께 즐거워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모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수업에서도 이렇게 좀 잘 참여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고집 부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죠. 그래갖고 좀 선생님이 말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들으려고 하고 자기 행동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지금은 의무교육 기간이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무상으로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건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없고 딱히 이렇게 갈 데가 없어요. 그 민서같이 좀 장애가 좀 심한 학생들은.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2년 뒤 어엿한 성인이 되는 민서. 지적장애 1급의 폭력성까지 갖고 있어 시설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곧 사회로 나갈 민서를 위해 희망을 선사해 주세요. 민서가 학교에 간 시각, 뒤늦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아닌 베란다에 조리해둔 음식이 가득합니다. 먹으려고 해둔 찌개며 끓인 물까지 베란다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냄비들이? 거실에 있으면 냉장고 넣거나 이제 가스레인지 올려놓으면 애기가 가만히 안 두니까 막 던지고. 민서가 학교에 간 틈을 타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는 민서의 폭력성에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족들. 딱 지가 힘으로 딱 하더니 쭉 떨어져 나가고 위에도 그냥 뚝 떨어져 나가고 또 여기는 뭐 발로 싱크대문에 팍 했는데 떨어져 나가고. 종잡을 수 없는 민서의 행동에 멀쩡한 살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하지만 형편이 어렵다 보니 엄두가 안 납니다. 아쉬운 대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성자 씨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베란다에서 가져온 국을 뜨끈하게 데워 방으로 가져가는데요. 뒤늦게 아침밥을 먹나 싶었는데 자신의 것이 아닌 친정어머니를 위한 밥이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성자 씨의 어머니. 이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건 몰라. 사람이 아주 무거워서 아이고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는 민서를 돌보고 민서가 학교 가 있는 시간엔 친정어머니를 돌보는 성자 씨. 잠시나마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못 갔어. 아이고. 주무르죠? 13년 전에 치매 진단도 받으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합병으로 뭐 신체 증상도 있으시고 본인이 이제 병원에 가도 뭐 CT도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스물스물 기어다니시고 배도 아프시고 그러시다니까. 치매로 인해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감정 기복도 심한 편입니다. 13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성자 씨도 점점 약해지는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엄마 밥 먹고 와야지. 울지 말고. 아픈 게 온다. 아픈 게 온다. 가슴도 아프고 배 아프고. 왜 무릎 컵밖에 더 있어? 몸은 안 따라주지. 그래도 울지 말아야지. 아이가 된 엄마를 달래주는 성자 씨. 가끔은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받고 싶은데 아픈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민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은 긴장감이 맴돕니다. 잠시 기분 좋은 틈을 타 꼭 먹어야 하는 약을 챙겨주는데요. 이것도 케프라젠 경기야. 이것도 토파맥스 경기야. 정신과 약이에요. 이게 그 이렇게 난폭한 거 잡아준다고. 예. 이거를 그럼 언제부터 먹은 거예요, 이 약들은? 생후 8개월 때부터 먹었어요. 지금 한 18년째? 예. 너 가만히 있어. 덤비지 마. 하루 2번 여러 종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다행히 어릴 적부터 먹어왔던 약이라 그런지 거부 반응 없이 잘 받아먹는 민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인 거죠. 안 돼, 자면.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잘 준비를 하는 민서. 지금 자면 해결이 안 돼요. 12시나 1시라서 안 자버려요. 밤 새벽에요? 네. 안 돼. 이제 5시 52분이란 말이야. 자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자면 안 돼. 눈에 번쩍 떠. 항상 초저녁에 잠들어서 새벽에 일어나곤 한답니다. 딸이 깨어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는 시간을 늦춰봅니다. 그런 엄마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금세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는 동안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선 안경부터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쁘네. 구비사 나온 거다. 아침에 민서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딪히는 바람에 망가진 안경. 엄마에겐 자주 있는 일이랍니다. 제가 몇 번 이거 부러뜨렸거든요. 예. 그냥 본드로 우선 붙이고 붙이는 한까지 쓰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바꾸고. 이미 고쳐서 쓴 흔적이 가득한 안경. 자주 부러지다 보니 매번 새로운 안경으로 바꾸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 본드로 붙인 거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금방 부러지네. 그래서 여기다가 대놔놓고. 민서를 피해 방에 있던 친정아버지도 잠든 손녀를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민서가 집에 있는 한 잠자는 시간만이 가족들에겐 자유시간인 셈. 이때를 이용해 밥을 먹거나 밀린 집안일을 한다고 합니다. 상조차 펴지 못하고 대충 때우는 한 끼. 이렇게 간단하게 드세요? 뭐 그것이 뭐 좋게 살아먹을 수 있어 이 때문에 그거야지. 내가 반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기 때문에. 하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상도 나면 다 아파보고 그런데 이게 앉아. 소금 같은까지 봐야겠어. 그치? 민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의 일상. 언제쯤 평범해질 수 있을까요? 자정도 안 된 시간. 딸의 인기척에 엄마는 다시 긴장 모드입니다. 몇 번을 뒤척이더니 결국 잠에서 깨어난 민서. 배가 고픈 건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냉장고로 향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여는 아이를 조용히 지켜보는 엄마. 잠깐 살피더니 곧바로 즐겨 먹는 즉석식품을 꺼내들었습니다. 갑자기 민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밥 먹으러 일어났어요. 저 갑자기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는 거예요? 네, 밥 먹으려고. 지금 눈 떴잖아요. 고메. 자다가 일어나면 꼭 밥을 먹어야 하는 민서. 안 추워? 매일 같은 일을 겪다 보니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릴 적 경기를 하다가 잠든 딸이 일어나면 밥을 줬던 성자 씨. 민서는 어쩌면 어릴 적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잖아, 밥. 뭐 밥 먹을 수 없느냐.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밤새 자다 깨다 반복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엄마와 민서. 뭘 또? 배고파? 밥 줘? 갑자기 민서가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미세 화장실 가자. 큰 볼일 보기도 하고 소변도 보기도 하고. 한 시간 내내 저러고 있을 때도 있어 보고 진짜. 대소변만이라도 가리면 좋으련만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민서. 집에서는 유독 화장실이 아닌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며 뒤처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기저귀도 채워봤지만 답답해하며 곧바로 벗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때그때 곧바로 치워야 하는 상황.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그렇게야? 매번 휴지를 감당할 수 없어 수건을 사용하다 보니 하루에 쓰는 수건만 해도 수십 장입니다. 하루에 수건 한 30-40장 나와요. 예. 애기가 대소변을 못 가리다 보니까 수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에 한 번 빨래는 필수입니다. 혹시나 냄새가 별까 항상 섬유유연제를 가득 넣고 세탁하는 엄마.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도 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성자 씨. 이혼 후 유일한 수입은 수급비와 부모님의 노령연금이 전부입니다. 조금이나마 벌어서 생계에 보태고 싶지만 민서를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 이 현실이 버겁기만 합니다. 평소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던 성자 씨. 요 며칠 허리에 무리가 간 모양입니다. 요즘에 더 아이가 갑자기 심해져서 몸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더 허리에 충격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아프니까 견딜 수 있으면 웬만하면 견디는데 너무 아파서 왔어요. 혹시나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걱정을 안고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어디가 많이 아프셔요?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오른쪽 다리가 네. 많이 저리고. 우측 다리만요? 예, 아니요. 왼쪽도 저린데 제일 저린 데가 오른쪽 다리. 애기 방학 때는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다리도 저리고 막 이쪽 다리도 저리고. 그래서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면서 약도 먹고 그랬었는데 계속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예, 그게 좀 물리치료 외에 다른 치료는 안 받아보셨고? 예. 민서가 방학이라 간간히 받던 물리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던 엄마. 현재 허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부터 좀 더 정확한 검진을 위해 병원의 도움을 받아 MRI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정밀 검사. 현재 엄마의 허리 상태는 어떨까요? MRI를 찍으셨는데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라는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쪽이 이렇게 밝아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내려와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온 거거든요. 디스크가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면서 이제 뒤로 조금씩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을 자극을 한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리도 저리고 불편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시술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할 거예요. 제일 빨리 좋아지고 가장 오래 가고. 그 이제 아래 단계를 당장의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시술 먼저 받아보겠다. 시술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 무거운 것들을 이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허리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이제 디스크에 자극도 많이 받고 디스크가 이제 쉽게 말해 사용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이제 나이에 비해서 빨리 망가질 수 있어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사 치료부터 시작해서 주사 치료를 해서 효과가 없으면은 시술 치료까지는 나가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장 들어가는 비용 걱정에 결국 치료를 미뤘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이제 또 방학이 다가오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좀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언제쯤 엄마에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까요? 올라가. 가세요. 운동할 겸 걸어. 가세요. 하나, 둘. 문 여세요. 갑시다. 여세요. 이쪽도 여시고. 오늘은 일주일에 2번 민서의 인지치료가 있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강하다와 약하다에 대해서 할 거예요. 골라줄 수 있죠? 나는 강한 오빠예요. 자, 그렇지. 잘했어요. 한 번 더. 건강한 오빠가 있대요. 건강한 오빠.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옷을 다르게 입은 치료에서 안타까운 거는 자바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울거나 아니면은 뭐 개성을 지르는 걸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런 걸 표현 언어라고 하는데 표현 언어는 거의 뭐 0.1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용 언어라고 그러죠. 알아듣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주황색을 띄워주세요. 인지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이 많아진 민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만 퇴화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정부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서가 인지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 엄마의 심리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추우신데. 네. 진짜로 수고하셨죠? 차 한 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혼 후 우울감이 심해져서 얼마 전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성자 씨.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아이가 방학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애가 지 머리를 앉아 주먹 쥐고 때리다 안 되고 누워서 울다가 안 되고 지 머리를 막 이러고 때리고. 그러게. 방학 동안에 아이를 돌보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그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 힘든 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보통이 아니니까요. 엄마뿐만 아니라 잠시나마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겐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되게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저 심리 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위축이 되어 있고 좀 불안정한 상태. 이런 상황이 이제 어느 기간 정해져 있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평생 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한계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담사가 옆에 있으면 함께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나마 마음을 털어놓으며 한결 마음이 편해진 성자 씨. 아이랑 뭐 고민이 있었던 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거 몰랐었는데 좀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나면 그런 게 좀 해결되니까 속이 시원하고 기분도 좋고 오늘은 행복하네요. 그래도 폭력성을 가진 지적장애 딸과 치매 엄마를 홀로 돌보는 성자 씨. 엄마라는 이름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묵묵히 이겨낼 겁니다. 조금 늦을지라도 성자 씨 삶에도 꽃피는 봄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